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불편한 현장 이야기를 끊김 없이 말할 수 있는 유튜브를 보셨을까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오랜 실전 경험으로 직접 장사나 사업, 인테리어, 요리, 심지어 특허나 마케팅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 사업 전반 모두를 싹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사업과 컨설팅 사업을 성공하면서도 현장에서 꾸준히 작업복 입고 망치질하며 주방에 들어가서 칼 잡고 셰프 노릇까지 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백종원도 인테리어는 돈 들이면 된다는 식으로 전문 지식은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모든 창업의 인테리어 견적서만 봐도 지금의 고정관념에 누구 하나 이해 없이 복종하고 고착화되어 창업 전반을 싹 다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연히 차별화되는 시스템 개발과 운영관리의 개선,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인테리어 구현, 최소 식재료 비용으로도 파인다이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닦아놓고 저 말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되도 않게 현장 경험도 없이 얄팍한 지식으로 겉멋만 잔뜩 들었다든가 획일화된 한 분야만을 경험하고는 모든 전반을 다 아는 것처럼 사기 포장하는 이들이 과연 자영업자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동기들로 자영업의 몰락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 불편한 지시를 까발리고 창업시장이 올바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실패의 사례를 학습하는 거랑 성공 사례를 학습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학습 효과가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인 모든 여론과 언론 미디어에는 폐업률에 동정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희망 섞인 성공 사례들만 선전선동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 하나가 그런 선전선동 중에 자영업자의 인권은 온데간데 없고 개 버르지만도 못한 시선을 받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변혁하려 들지 않는 것을 볼 때면 안타까움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영업 몰락의 원인을 찾지 못하니 대안마저 실종되어 버렸으며 온통 이곳저곳에서 소문과 통계만 퍼나르거나 갖다 붙이기 놀이로 자영업자들을 기만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의 사태 근본 원인 중에는 자영업자의 의식부재가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었기에 누굴 탓하기에도 명분이 부족하여 자영업자 스스로도 자성해야 될 부분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접 현장 참여로 최저비용 창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불신대를 하면서도 다른 누군가가 성공 창업을 운운하며 수억이 들어가는 창업 안내를 하면 비로소야 신뢰한다거나 허술한 작업복 차림의 동네 일당 근로자의 말주변 없는 시설 견적과 호의에는 의심부터 하고 규모 있는 업체의 깔끔한 슈터 차림의 직원이 전문용어 써가며 내린 견적은 구세주가 되겠다라고 믿는 바보 멍충이들을 볼 때면 저러니까 폐업을 하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자 창업은 선택권이 많아 문제될 것이 없지만 빈자 창업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내가 신분과 이력을 밝히면 모두들 도와달라고 난리들이지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도 돈 벌기 위한 목적보다 그런 멍충이들을 도와봐야 바로 폐업이니 돕고 싶지가 않고 폐업할 사람들과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어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 될 사람은 어차피 안 됩니다. 예비 창업자의 마인드를 테스트하고 성공 창업과 이웃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만 선별하여 오픈시켰는데 안 될 사람들은 실패 원인을 전가하려는 못된 버릇도 있고 사기꾼 취급하거나 분쟁까지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당신은 돈이 많아 금방지거나 자만하고 있으니 그냥 돈 들여서 그런 곳에서 하십시오 그러고 맙니다. 그런 분들은 애초에 헛바람이 들어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구제불능 상태로 창업들 합니다. 세상 웃긴 건 그렇게 여차여차하여 시간이 지나 폐업을 할 때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하는 옆집 가게들을 함께 목도하다 보니 사장님들이 망해도 나만 그런 게 아닌데 하며 폐업 동지들을 위로 삼아 소주 한잔 때립니다. 정말 웃기지요? 경기 탓하며 폐업을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는 것 자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저의 영상들이 너무 비관적이고 희망적이지가 않다.
불안감만 키워 두려워 영상 시청하기가 꺼려진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지요. 하지만 불편한 시각에서 강력하게 표현돼야 그 충격이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되고, 감추고 싶은 것들, 숨기고 싶은 것들을 어렵게 끄집어낼 때는 시혜적 태도로 이해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솔직히 평소 세계 평화를 걱정하고 국가 안보를 걱정하며 자신과 가족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여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저의 강한 어조의 영상이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성향의 분이라면 애초에 장사 계획은 때려치워야지요. 온정적인 희망 고문으로는 지금의 병폐를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오늘도 뼈 때리는 지적 좀 해야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영업자는요, 인권이란 게 없습니다. 좀에 싼 이자로 돈 빌려줄까 생색내며 대부업하는 정부나, 네 핑계로 나라 돈 좀 땡겨서 우리 좀 묵고 살자 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들, 모르겠지? 내 시킨 대로 하라며 대놓고 사기치는 창업 관련 민간 기업들, 우린 왕이로소이다 하며 고객 리뷰와 평가로 온오프라인에서 숨도 못 쉬게 무차별 융단 폭격해대는 갑질 끝판왕 고객까지,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범법자, 죄인 취급당하면서 살아가는 운명이 되어버렸지요. 폐업을 하는 순간이 출소하는 기분으로 홀가분해진다고들까지 합니다. 이런 자영업자의 창업에 또 다른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종업원입니다. 오늘 주제로 종업원을 가족으로 대하면 기존 가족들과도 나무로 살 수 있게 된다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기중심적이고 이의적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1인 창업이 아니면 반드시 가족이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지요. 아니면 알바라도 고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알바이든 종업원이든 그들이 폐업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성공적인 창업을 이어가는 매장들에서는 종업원들에게 필요 이상의 대우나 불필요한 편의나 복지는 일체 행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되는데, 종업원을 가족같이 대해야 일 열심히 한다거나 일 열심히 하도록 근로복지에 열렬이신 분들은 순진한 망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게 매출이 많이 올라오면 힘들게 일한 노고에 회식이나 인센티브를 주곤 하지요. 그런데 가게가 망할 지경에 이르면 월급을 미뤄 받겠다거나 받지 못하더라도 가게를 먼저 살리겠다며 매출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줄까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딴 곳으로 이직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또한 종업원들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지시할 수도 없으며 5만 가지 노동법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막상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모욕, 추행, 착취, 인권을 두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듯 잠재적 범죄자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형 매장에는 중간 관리자가 있어 그나마 종업원 관리에 수월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소수의 종업을 두고 하는 장사라면 손님의 대인관계보다 종업원과의 대면관계가 심한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종업원을 뽑을 때 초보 사장과 베테랑 사장과의 차이점은 젊은 MZ세대를 선호하거나 기피하거나 하는 차이점이 있고, 초보 사장은 인상 좋고 싹싹하고 건실하며 시키는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위주로 뽑아 고용하지만, 베테랑 사장들은 면접 시에 휴대폰 기종을 보거나 흡연을 하는지 커피를 좋아하는지를 보고 몸이 허약하거나 안 좋은 질병이라도 있는지 가족관계와 채무가 있는지 등등을 꼼꼼히 보고 뽑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매장 종업원 채용을 감성적 태도로 접근하여 채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소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호의가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종업원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가게 호작질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후에라도 고용의 소소한 문제점을 빌미로 언제든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갑자기 무단 결근하고 하루 인건비 달라며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례부터 위생을 빌미로 구청에 신고를 하고
모욕, 폭행, 추행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례까지 비일비재합니다. 딱한 사정에 고용해줬더니 등에 칼 꽂고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설마 하는 생각들은 먼 과거 19세기 이야기지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자신의 권리만을 우선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저서에서 소개된 내용인데 장사가 아주 잘 되는 큰 음식점 매장에 10여 명의 종업원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수십만 원을 들여 외부 강사를 초빙, 종업원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오면서도 회식이나 보너스는 일체 없습니다. 그래도 매출은 계속 올라오고 아무런 문제 없이 매장은 잘만 돌아갑니다. 여러분, 종업원의 이름은 가족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가해자로 의식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이 돈 벌어다 주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지불되는 돈만큼 부려먹겠다는 생각이면 절대 돈 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업원은 고용부터 관리까지 가게의 흥망성쇠에 매우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점주 자신 스스로한테는 혹사시키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종업원을 상점 모시듯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대놓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때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많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떠난 손님은 절대 다시 찾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쟁 같은 외식업 창업, 성공 창업 때 실패한 창업의 저자 안도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작한 영상들입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충격적인 창업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성공 창업을 위한 시청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